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 다 망가졌어요. 크리스마스인데 왜 또 오신 거예요? 치매 걸린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사람들 앞에서 내 귀를 찢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딸이 왜 나를 치매로 만들었는지 드러납니다. 구독으로 이어두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돈과 체면 앞에서 가족이 무너진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애입니다. 올해 68살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택시 기사로 일했던 사람이었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엔 장례비 쓰고 남은 돈 몇십만 원 뿐이었어요. 집도 없었습니다. 전셋집이었거든요. 딸 민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방 하나 드릴게요. 고마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딸은 대형 로펌 변호사였습니다. 연봉 2억. 사위 태준이는 외국계 금융회사 부장이었어요. 연봉 1억 5천. 강남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30평짜리.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외손녀 지우랑 놀아주고 집안일도 거들고. 그런데 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저 바빠요. 엄마, 청소 왜 이렇게 대충 했어요? 엄마, 밥은 왜 맨날 똑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딸의 말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났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딸네 집에서 송년 파티가 열렸어요. 사돈 부부가 왔습니다. 강남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집안이었죠. 딸의 회사 동료들도 몇 명 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고급 와인에 치즈, 과일. 평소엔 먹지도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순애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사돈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 민지 아빠는 뭐 하셨다고 했죠? 택시 기사였습니다. 아, 그래서 연금 같은 거 없으시구나. 네. 사돈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동정? 아니, 경멸이었습니다. 음식을 내왔습니다. 거실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죠. 저는 구석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엄마, 저기 좀 치워주세요. 민지가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접시들이 쌓여 있었어요. 네. 부엌으로 접시를 옮기는데 외손녀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12살.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저한테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지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딸의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해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고 물건도 자꾸 잃어버리시고 병원 가보려고요. 치매 검사. 심장이 멈췄습니다. 치매?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사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 그럼 요양원 알아보셔야죠. 우리 친구 엄마도 치매 걸려서 요양원 보냈는데 거기가 훨씬 낫대요. 전문 간호사들 있고.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일 바쁜데 엄마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이해해요, 당연히.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거짓말. 나는 치매가 아닙니다. 물건 잃어버린 적도 없어요. 같은 말 반복한 적도 없습니다. 문 뒤에 서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딸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어요.
요양원에 보내려고. 엄마, 뭐 하세요? 민지가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을 거예요. 민지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엄마, 접시 좀 빨리 치우세요. 손님들 기다리잖아요.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눈치 보며 조용히 숨죽이며. 그런데 딸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다른 집에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지우였습니다. 할머니, 응? 엄마가 거짓말한 거 맞죠? 할머니 치매 아니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엄마가 뭐라고 해도 12살 아이가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식탁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요양원 상담 예약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68년 인생이 가방 2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수첩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까지 짐 싸세요. 요양원 계약했어요. 월 150만 원. 제가 반만 낼게요. 나머지는 엄마가 어떻게든 하세요. 12월 26일.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지가 식탁에 서류를 던졌어요. 요양원 입소 계약서였습니다. 경기도 용인. 1인실. 월 15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나머지 75만 원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제 통장엔 37만 원밖에 없었어요. 엄마, 국민연금 있잖아요. 없어. 아빠가 택시 기사였잖아. 그럼 기초연금이라도 있죠? 그것도 몇십만 원밖에 안 돼. 민지가 혀를 찼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평생 뭐하고 사신 거예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40년. 중국집 주방에서 40년을 일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손이 데이고 허리가 휘도록. 그 돈으로 딸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이제 와서 뭐하고 살았냐고 묻습니다. 사위 태준이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여보, 그래도 장모님인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우리 집안일이에요. 태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바빠요. 아침마다 출근 준비하는데 엄마 눈치 보이고 주말엔 엄마 병원 모시고 다니고 언제까지 일해야 해요? 나는 짐이구나. 딸한테 짐. 알았어. 나갈게. 민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에요? 응. 그럼 다음 주 월요일까지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민지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출근하는 거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 아무도 없는 집.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싸야 했어요. 옷 몇 벌, 신발 한 켤레. 68년 인생이 가방 2개면 충분했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는데 맨 아래 깊숙한 곳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까만 가죽 표지, 모서리가 다 달아 있었어요. 펼쳤습니다. 남편 필체였습니다. 1985년 1월 1일.
오늘부터 여보 몰래 저금 시작. 매달 2만 원씩 언젠가 여보한테 줄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1985년. 우리가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0년 3월 15일. 오늘 민지 초등학교 입학. 여보가 교복 사느라 고생했어. 나는 몰래 5만 원 더 넣었어. 나중에 여보 쓰라고. 1995년 7월 20일. 민지 중학교 성적 전교 1등. 여보가 기뻐서 울었어. 나도 몰래 울었어. 오늘 10만 원 넣었어. 2000년 2월 14일. 민지 대학 합격. 서울대 법대. 여보가 민지 손잡고 울었어. 등록금 걱정하는 거 다 알아. 나는 조용히 통장에 50만 원 넣었어. 2005년 6월 30일. 민지 사법시험 합격. 여보가 너무 기뻐했어. 나도 기뻤어. 오늘부터 매달 30만 원씩 넣기로 했어. 여보 나중에 편하게 살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40년 동안 매일 일기를 썼어요.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2010년 5월 1일. 오늘 재개발 지역 땅 샀어. 500만 원. 택시 10년 탄 돈이야. 나중에 여보 명의로 바꿀 거야. 몰래. 2014년 11월 20일. 건강검진 받았어. 의사가 뭐라고 했는데 못 들었어. 여보한테 말 안 할 거야. 걱정할까봐. 통장에 50만 원 더 넣었어. 2014년 12월 15일. 내일 큰 수술 받아. 여보는 모르는 거야. 혹시 내가 못 깨어나면. 2025년 12월 31일. 여보가 이수첩 찾을 거야. 그때 은행 가라고 써놨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남편이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 못 산다는 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미안해. 평생 고생만 시켰어. 손 한 번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어. 하지만 준비한 게 있어. 2025년 12월 31일 정오. 국민은행 강남역 지점. 창구 직원한테 이 번호 보여줘. 통장번호 3921-48567.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1980년 5월 17일. 그 돈은 전부 여보 거야. 40년 동안 모았어. 이제 여보 이름으로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여보의 남편 박철수.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40년. 남편이 40년 동안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 직전까지 달력을 봤습니다. 12월 26일, 12월 31일까지 닷새 남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기대였습니다. 민지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짐 다 쌌어요? 응. 그럼 월요일에 출발할게요. 새벽 9시. 알았어. 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연말이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를 손으로 쓸었어요. 여보, 닷새만 기다릴게요. 12월 31일. 당신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그날. 그날이 오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손주 지우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안 주무세요? 응. 할머니, 정말 요양원가요?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12살 아이의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지우야. 네. 할머니 안 가. 정말요? 응. 할머니 갈 곳이 있어.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다. 저 할머니 없으면 안 되는데.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이였어요. 12월 31일. 그날이 오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예요. 남편이 40년 동안 준비한 그날.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고객님, 박순애님 맞으시죠? 남편분께서 40년간 매달 입금하신 계좌. 현재 잔액이 83억 2,500만 원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정오. 국민은행 강남역 지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낡은 수첩.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저기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 통장 번호 좀 확인해 주세요. 3921-48567이.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잠시만요. 키보드 소리, 마우스 클릭 소리.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고객님, 예금주 확인 좀 할게요. 성함이 박순애요. 생년월일은 1957년 3월 12일.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고객님, 맞으십니다. 박순애님 명의 계좌. 1985년 1월 1일 개설. 숨이 멎었습니다. 현재 잔액이 83억 2,500만 원입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83억? 네. 남편분이신 고 박철수님께서 1985년부터 2014년까지 매달 빠짐없이 입금하셨습니다. 초반엔 월 2만 원, 1990년대엔 월 10만 원, 2000년대엔 월 30만 원, 2010년 이후엔 월 50만 원씩. 그리고 직원이 서류를 꺼냈어요. 2010년 5월 재개발 예정 지역 토지 매입 500만 원. 2024년 11월 보상금 확정 78억 원 입금 완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남편이 40년 동안 매일 택시를 몰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그 돈을 전부 내 이름으로 모았습니다. 고객님,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건넸어요. 2014년 12월 20일. 남편분께서 직접 맡기신 겁니다. 2025년 12월 31일에만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 상담실에 노트북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겠어요? 네. 상담실로 갔습니다. 직원이 노트북을 켜줬어요.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 파일 하나. 제목은 여보에게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2014년, 11년 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여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11년 만에 듣는 목소리. 미안해. 평생 고생만 시켰어.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아줬어. 좋은 집 한 번 못 사줬어. 여행 한 번 못 보내줬어.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준비한 게 있어. 40년 동안 모았어. 매일매일. 비 오는 날도, 추운 겨울에도 택시 핸들 잡으면서 생각했어. 여보 편하게 해주고 싶다고. 남편이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어요. 재개발 땅도 샀어. 2010년에 500만 원. 택시 10년 탄 돈이야. 여보 명의로 해뒀어. 나중에 보상금 나올 거야. 최소 50억은 될 거야. 그 돈 전부 여보 거야. 이제 여보 이름으로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딸한테도 눈치 보지 마. 여보가 40년 고생한 거 아무도 모르잖아. 나만 알아. 그러니까 이젠 여보 혼자 행복해. 남편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다음 생에도 여보 만나고 싶어. 그때도 택시 기사 할게. 그때도 여보 위에 돈 모을게. 안녕. 여보. 영상이 끝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상담실에서 혼자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직원이 조용히 물티슈를 건넸어요. 시간 천천히 가지세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11년 만에 만난 남편. 40년 동안 나를 사랑한 남편.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났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계좌 정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20억. 현금으로 인출할게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네. 시간 좀 걸립니다. 괜찮아요. 2시간 후 현금 20억을 받았습니다. 수표로 받았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눈부셨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앱을 켰어요. 한남동 빌라 15억. 방 셋, 화장실 둘. 바로 연락했습니다. 오늘 계약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갈게요. 택시를 탔습니다. 한남동으로 가주세요. 창밖을 봤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연말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3번째,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밖에. 지금 몇 시인데 밖에 있어요? 내일 요양원 가는 거 알죠? 짐 다 쌌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민지야. 네. 엄마 요양원 안 가. 뭐라고요? 안 가. 엄마 갈 곳 있어. 무슨 소리예요? 어디 가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엄마. 전화 끊을게. 잠깐만요,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83억. 내 이름으로. 손에 쥔 수표. 20억. 40년. 남편이 40년 동안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내 인생이 속보입니다. 대형 로펌 박민지 변호사. 의뢰인 자금 30억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추가로 보험 사기 혐의까지 드러나 2026년 1월 3일 새해 첫 주였습니다. TV를 켜는 순간 딸의 얼굴이 나왔어요. 고개를 숙이고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남동 빌라 거실. 15억짜리 제 집이었어요. 화면 속 딸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30억 횡령 인정하십니까? 보험 사기는 사실입니까?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 건물 안으로 사라졌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박민지 변호사는 2015년부터 10년간 어머니 박순애 씨 명의로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화면이 바뀌었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나왔습니다. 박민지 씨는 어머니가 치매라며 2015년부터 매달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병원 진단서도 제출했고요. 하지만 전부 위조였습니다. 총 청구 금액 5억 원. 10년 동안 매달 타먹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허탈함이었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뉴스였어요. 강남 부동산 재벌 강씨 일가. 부동산 투기 및 탈세 혐의로 전격 수사. 총 재산 200억 압류.
사돈 가족이었습니다. 강태준 씨 부부는 2020년부터 다운 계약서 작성 및 증여세 탈루, 총 50억 원 규모, 추가로 LH 직원 매수 혐의까지 사돈 아버지가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머리는 풀어 헤쳐져 있었습니다. 기자님, 저희는 억울합니다. 이건 음모예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TV를 껐습니다. 조용해졌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론 한강이 보였어요. 햇살이 비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이야? 저희 좀 도와주세요. 뭘? 민지가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어요. 변호사 선임비가 1억인데 저희 통장 전부 압류됐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님 계시죠? 응. 제발 부탁드려요. 민지 혼자 두면 안 돼요. 변호사라도 선임해야 해요. 왜 안 돼? 장모님. 민지는 장모님 딸이잖아요. 딸.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딸. 10년 동안 내 이름으로 보험 사기 친 딸. 태준아. 네. 난 도와줄 생각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사돈 어머니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순애 씨. 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집도 압류되고 차도 다 뺏겼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순애 씨도 우리 민지 엄마잖아요. 그리고 태준이 장모님이시고 웃음이 났습니다. 사돈 어머니. 네. 8년 전에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요? 택시기사 남편 만나서 고생만 했다고. 집도 없이 왔다고. 연금도 없다고. 그건 사돈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순애 씨, 제발. 안 돼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조용했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거실 선반 위에 놓여 있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40년 동안 모은 돈 83억. 딸은 그 사실도 모르고 내 이름으로 보험 사기를 쳤습니다. 어이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딸이 알았다면, 83억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전부 빼앗겼을 거예요. 며칠 후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박민지 변호사 로펌 징계해고, 변호사 자격 정지 5년, 횡령 및 보험 사기 혐의, 1심 재판 진행 예정, 강태준 씨 회사 해고, 금융업계 영구 퇴출, 사돈 가문 부동산 전부 경매 처리, 총 150억 규모, 모두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민지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지우라도 생각해서. 지우. 외손녀 생각이 났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태준이가 받았습니다. 지우 바꿔줘. 장모님, 지우 바꿔달라고. 잠시 후 지우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응, 지우야. 할머니 어디 있어요? 할머니 새집 있어. 한남동. 정말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그럼 할머니 집 가도 돼요? 그래. 언제든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 화면을 봤습니다. 지우였습니다. 혼자 와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제 품에 안겼어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우가 집을 둘러봤어요. 와, 할머니 집 진짜 예쁘다. 그치? 근데 할머니. 응?
엄마가 할머니 치매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어. 역시 엄마 맨날 거짓말했어요. 지우가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엄마 아빠랑 살기 싫어요. 지우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네. 지금은 안 돼. 넌 아직 어려. 하지만 조금만 더 크면 그때 할머니한테 와. 알겠어요. 지우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짜장면이었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엄마가 해준 것보다 100배 맛있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40년. 중국집 주방장이었거든요. 지우를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월세 50만 원짜리. 강남 아파트는 사라졌습니다. 국제학교도 그만뒀어요. 문 앞에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자주 와도 돼요? 언제든. 지우가 웃었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남동 빌라. 조용했어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딸은 검찰 조사받고 있어요. 사돈은 파산했어요.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 모두 무너졌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허전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지우가 있었으니까요. 진짜 가족이 2026년 1월 15일 아침 10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 화면을 봤습니다. 민지였습니다. 그 옆엔 사돈 어머니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초췌했습니다. 민지는 화장기 하나 없었어요. 명품 옷 대신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왜 왔어?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줘요. 할 얘기 없어.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석금 간신히 냈어요. 태준이 친구한테 빌려서. 그런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엄마, 우리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마지막이니까. 확실하게 끝내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지와 사돈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넓은 공간, 한강뷰, 고급 가구들. 민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여기가 내 집이야. 얼마짜리예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민지와 사돈 어머니는 소파에 앉지 못했습니다. 서 있었어요. 앉아. 아니에요. 저희는 서 있을게요. 아니, 앉으라고.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웃음이 났습니다. 용서? 네. 엄마한테 그렇게 대한 거 미안해요. 사돈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순애 씨, 저희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 너무 심했죠. 심한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잖아. 10년 동안 내 이름으로 보험 사기 쳤잖아.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제가 미쳤어요. 미쳤다고 용서돼? 엄마, 민지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8년 동안 너희 집에서 살았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그런데 너희는 뭐라고 했지?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식모 취급했잖아. 구석에 앉히고, 식은 밥 주고, 요양원 보내려 했잖아. 엄마, 그때는 제가,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 네. 일도 바빴고 집안일도 많았고. 민지야. 네. 그건 핑계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애 씨,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40년 키운 정이 있잖아요. 40년? 네. 민지 낳아서 키운 게 40년이잖아요. 그 은혜를.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은혜. 사돈 어머니가 무슨 은혜를 알아요. 순애 씨, 나는 40년 동안 중국집 주방에서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손이 데이고 허리가 휘도록. 그 돈으로 딸 대학 보냈어요. 유학도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게 뭐예요? 치매 환자 취급, 요양원 통보, 보험 사기. 사돈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민지를 봤어요. 민지야. 엄마, 넌 나한테 뭐라고 했지? 엄마, 그건 크리스마스 이브에 내 친구들 앞에서.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치매 걸렸다고 했잖아. 거짓말로. 엄마, 저는 그날 내가 문 뒤에서 다 들었어.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지우였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지를 봤어요. 엄마. 지우야. 민지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다가가지 않았어요. 제 뒤로 숨었습니다. 지우야, 엄마한테 와. 싫어요. 뭐라고? 엄마 말 안 들을 거예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할머니 욕했어요. 치매 걸렸다고, 쓸모없다고. 나는 다 들었어요. 민지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요. 사돈 어머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애 씨, 우리 좀 살려주세요. 집도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두 사람이 바닥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응. 민지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병원도 못 가요. 돈도 없어요. 지우 학교도 못 보내요.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엄마, 난 이제 모르겠어. 민지가 제 발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40년 키운 정. 그것도 없어요?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지야, 일어나. 민지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넌 8년 동안 나한테 뭐 했어? 엄마를 밥 먹을 때 구석에 앉혔잖아. 청소 못한다고 욕했잖아. 사돈들 앞에서 망신 줬잖아.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민지야. 네. 넌 이제 내 인생 내가 살아. 엄마한테 의지하지 말고 내 힘으로. 엄마, 그럼 저희는.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68년 만에 처음으로. 민지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았어요. 그만해. 이제 가. 사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애 씨, 정말 이러실 거예요? 네.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당신들이 할 거예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민지가 돌아봤습니다. 엄마. 뭐? 엄마, 돈 어디서 났어요? 이 집. 얼마짜리예요? 웃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해줄게. 뭔데요?
내 아빠가 40년 동안 모은 돈이야. 나를 위해서.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40년? 그래. 넌 몰랐지? 내 아빠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사돈 어머니도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응. 할머니 멋있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창밖을 봤습니다. 민지와 사돈 어머니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진짜 끝.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녁 뭐 먹어요? 지우는 뭐 먹고 싶은데? 할머니가 해주는 짜장면. 그래. 오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우가 따라왔어요. 68년. 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곧 봄이 올 거였습니다. 진짜 내 인생의 봄이. 할머니, 우리 오늘 뭐 해요? 지우야, 할머니가 평생 못 해본 거 다 해보자. 첫 번째는 여행. 2026년 4월. 봄이었습니다. 제주도 애월. 바다가 보이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어요. 간판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순애네 집. 3개월 전 한남동 빌라를 팔았어요. 15억. 그 돈으로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를 샀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방 5개, 바다가 보이는 거실, 햇살 가득한 주방. 지우와 함께 이사 왔습니다. 태준이가 반대했어요. 장모님, 지우는 아직 어려요. 학교도 가야 하고. 걱정 마. 제주도에도 학교 있어. 그래도, 태준아, 내가 키울게. 당분간.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준비로 바빴으니까요. 지우가 물었어요. 할머니, 진짜 제주도 가요? 응. 학교는? 거기서 다니면 되지. 친구들은? 새로 사귀면 돼.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랑 같이 살 수 있으면.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남편 사진, 낡은 수첩. 그리고 제주도로 왔습니다. 첫날 밤, 바다 소리가 들렸어요.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 지우가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12살. 이제 제가 키우는 아이였어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거실벽에 걸어두었어요. 여보, 우리 제주도 왔어요. 당신이 평생 가고 싶어 하던 곳. 이제 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어요. 행복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왔어요. 서울에서 온 부부였습니다. 어르신,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와, 바다 진짜 예쁘네요. 그렇죠?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방으로 안내했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방이었습니다. 저녁엔 제가 만든 음식을 내놨어요. 짜장면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40년 했거든요. 중국집에서. 손님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40년이요? 네. 그날 밤 손님들이 리뷰를 남겼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만든 짜장면. 인생 짜장면이에요. 받아보면서 먹으니 더 맛있어요. 꼭 다시 올게요. 웃음이 났습니다. 40년. 중국집 주방에서 보낸 시간이 이제 제 것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5월이 왔어요. 지우는 애월 초등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첫날 학교 갔다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친구 생겼어요. 정말? 네. 이름이 서연이래요. 바다 좋아한대요. 지우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국제학교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12살이었습니다. 6월엔 손님이 많았어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주도가 좋아서요. 혼자 사세요? 손녀랑 같이 살아요. 사람들이 지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손녀분 진짜 예쁘네요. 할머니 닮았어요. 지우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민지였어요. 뜯지 않았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이미 3통째였습니다. 읽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 7월이 왔습니다. 여름이었어요. 바다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우와 함께 바다에 갔어요. 파도를 맞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응, 나도 행복해요. 할머니랑 있으니까. 지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봤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예요? 응. 안 받아도 돼요? 응. 괜찮아요.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파도를 향해 뛰어갔어요. 8월 말, 태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뭐야? 민지 재판 끝났어요. 그래서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 자격은 5년 정지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하려고? 모르겠어요. 작은 식당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 장모님, 뭐? 민지가 지우 보고 싶대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우한테 물어볼게.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에게 물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왜?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못한 거 아직 용서 안 됐어요. 알았어. 그럼 지우가 보고 싶을 때 그때 보자. 고마워요, 할머니. 9월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게스트하우스 정원에 코스모스가 피었습니다. 제가 심은 꽃이었어요. 손님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쁘다고 했어요. 어르신, 언제 심으셨어요? 봄에요. 혼자 다 하셨어요? 손녀랑 같이요.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68년 살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40년 동안 모아준 돈.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당신이 평생 가고 싶어 하던 제주도. 내가 대신 와 있어요. 지우랑 같이 당신 자랑스러워 할 것 같아요. 10월 말. 편지가 또 왔습니다. 민지였어요. 이번엔 뜯어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지금 작은 분식집 하고 있어요. 태준이랑 같이 하루 종일 일해요. 새벽부터 밤까지. 그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40년 동안 주방에서 일한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엄마,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엄마가 행복하면 돼요. 지우 잘 부탁드려요. 제가 못해준 사랑, 엄마가 해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딸 민지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11월이었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어요. 모범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상 받았어요. 우와, 우리 지우 대단한데?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착하다고.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12월이 왔습니다. 겨울이었어요. 1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딸한테 배신당했습니다. 치매 환자 취급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지우와 함께 트리를 꾸몄어요. 게스트하우스 거실에 손님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저녁엔 지우가 선물을 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려요. 뭐야? 열어봐요. 포장을 뜯었습니다. 스카프였어요. 파란색. 지우야, 이거 제가 용돈 모아서 샀어요. 할머니 목 따뜻하게 하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68년. 처음으로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요. 고마워, 지우야. 사랑해요, 할머니. 지우를 안아줬습니다. 오래오래 밤이 되었습니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이겼어요. 진짜로. 68년. 남의 딸로, 남의 아내로, 남의 엄마로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박순애예요. 68세.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손녀 지우와 사는 진짜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 눈을 감았습니다. 바다 소리가 들렸어요.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박순애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 눈치 보며 살고 계신가요? 이제는 여러분을 위한 인생 사셔도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